수원대학교 학생들이나 그렇죠. 예. 직장인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거기서 500m도 안 되는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들이 있고 그러한 밀집 지역에 몰래 숨어서 들어와 살게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뭐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도적 요청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제 그러한 범죄자들이 출소해서 거주 제한 지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몇 미터 이내, 그렇죠. 또 뭐 밀집 지역, 공동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거주 제한 지역으로 해서 살 수 있는 지역을 좀 제한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완충 역할을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바로 와서 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보호 관찰을 받으면서 사회 적응 플러스 뭐 이런 재범의 소지가 0%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실 일이 엄청 많으시고 또 많이 준비하시는 걸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슈가 좀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화성시에. 그래서 그 성폭행범 박병화가 지금 출소한 뒤에 지금 화성시에 지금 거주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민들 그리고 또 지역 정치인들 또 특히 시장님도 가셔가지고 직접 집회도 하시고 좀 그런 계시잖아요.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쭉 말씀을 드리면 박병화가 설마 화성으로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수원에 거주하던 사람이 이제 수원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됐다가 풀려났으니까 당연히 전에 조두순 안산 사건의 예를 봤을 때도 그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25일 날 그 박병화 엄마 모친께서 와서 박병화라는 신분을 속이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집을 거주할 집을 거주할 집을 25일 날 계약을 하고 얘는 31일 날 출소를 했는데 이것도 새벽 6시 반에 뭐 전입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주를 시키고 법무부에서도 우리한테 7시 39분에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7시 39분 이후에 박병화가 이 지역에 와서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새벽에? 네, 새벽에 그냥 뭐 군사 작전 하듯이 몰래 들어와서 입주를 시킨 거예요. 그 부모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문제는 그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역이 이제 대학교에서 한 100m 떨어져 있고 수원대학교에서 그리고 원룸촌이 1,500세대 정도가 원룸촌이 밀집돼 있는데요. 원룸촌이라고 하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 곳이겠네요. 수원대학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거기서 500m도 안 되는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들이 있고 그러한 밀집 지역에 몰래 숨어서 들어와 살게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뭐 뭔가 잘못됐다.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한 감에 떨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잘못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계약부터가 잘못됐더라고요. 계약서, 임대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임대 계약 체결할 때부터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봤더니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고지 의무가 있는 거더라고요. 집주인한테 어떤 중범죄자가 살게 될 경우에 그걸 집주인한테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특히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인 박병화가 거주할 거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양해를 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이 조카가 살 것이다 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문제가 그런 것 그래서 아마 집주인께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어제 날짜로. 어쨌든 시에서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 또는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추가 범죄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시에서는 그 박병화의 지금 퇴거를 좀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강력하게 이제 계약이 잘못됐으니까 이제 뭐 계약 무효 그리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시 계약을 하든가 뭐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주장하고 부모님이 이제 살고 계시니까 부모님이랑 살든가 뭐 제도적으로 이건 뭐 거주 이전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환경이 살 수 없는 지역, 살아서는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안 되는 지역이니까 정상적인 대로 가라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정상적인 대로 가라는 게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 뭐가 미흡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방안이 법무부에 그래서 제도적 요청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제 그러한 범죄자들이 출소해서 거주 제한 지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몇 미터 이내, 그렇죠. 또 뭐 밀집지역, 공동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거주 제한 지역으로 해서 살 수 있는 지역을 좀 제한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완충 역할을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바로 와서 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보호 관찰을 받으면서 사회 적응 플러스 뭐 이런 재범의 소지가 0%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러한 범죄자들이 중대 범죄자겠죠. 와서 거주할 때 사전에 자치단체장한테 알려서 그렇죠. 자치단체장이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네.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법무부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시에서 거기에 CCTV도 좀 추가로 설치하고 해서 뭔가 좀 일단은 안전 장치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CCTV를 추가로 30여 대 설치했고 30여 대를 설치하셨어요. 보안 등도 한 100여 개를 그 일대에 설치를 해서 안전상으로는 완벽하게 지금 준비해서 24시간 감시 체제 하고 있으며 또 사람도 경찰이 24시간 있고 저희 직원들도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계약에 의해서 이제 거기 순찰 해서 24시간 밀착 감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민들이 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장도 좀 가셔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그 시위도 하고 하셨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이제 기존에 있는 원룸 세입자들이 나가려고 하는 재산상 손해 그리고 비어 있는데 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공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손해배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원룸 주인들은 민사 소송까지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